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셨다면 제가 좀 주목하는 섹터들이 잘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왜 분석을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개념적인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수급이겠죠. 얼마나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는가. 당연히 강한 재료면 시장에서요, 가장 돈이 많이 몰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승한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뭐 1000억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종목은 5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예요. 그런데 이 500억 터지는 섹터의 재료가 딱 뜨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돈이 몰리는 게 있어요. 1000억 이상의 돈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500억짜리는 꽝이죠, 꽝. 요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대금이 안 붙다가 상승하면서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걸 통해서 돈의 규모가 시장에서 항상 1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최근에 어떤 섹터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했나요? 대표적인 게 AI,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전기 쪽 섹터, 또 구리 섹터, 이쪽으로 돈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국내 흐름이 있어요. 국제적인 흐름이 있고 국내 흐름이 있어요. 국내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나왔던 섹터 중에 화장품이 있을 수 있겠죠. 화장품도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화장품 섹터를 주목하는 건 아니잖아요. AI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기 섹터도 전 세계의 선물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화장품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 섹터가 뭐 오르다 말고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섹터가 좀 약한데 오르는 경우는 뭐냐면 신규 상장주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일로 가기도 애매하고 절로 가기도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나마 지금 유행으로 돌고 있는 섹터에 돈들이 쏠리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외신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대북주가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은 외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제 더 이상 뭐 너네 안 싸우는 거야 하면서 이제 투자 열풍이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 뭡니까? 이제 석유, 동해안에 석유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국 시장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나지 않았는데 한국이란 나라에 기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 섹터와 종목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석유가 결국 되냐 마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럼 대북준 될 수 있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거의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은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도 그랬고 대북주도 외국에서 난리 났었어요.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진짜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석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시추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투자자로서 지금 상황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섹터의 순환이 또 있겠죠. 이건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심이 사람들이 없었던 섹터에 갑자기 뭔가 테마가 생기고 재료가 생기면 그냥 죽지는 않아요. 왜냐면 순환이 되면서 그동안 샀던 사람들이 털리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3년 이상 주식을 보유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짧게는 3개월 이상, 테마주는 이렇게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매도를 이미 한 상태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어서 올라가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상태가 되게 되면 해당 섹터는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접목했을 때 나스닥이 놀랍게도, 이거 다행이에요, 신고가 행진을 또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엔비디아가 또 올라갔어요. 놀랍게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도 막상 못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최근에 반도체에 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에 산 사람들이 없다가 갑자기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주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짠하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는 이때 상한가가 발생을 했죠.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보합을 1, 2, 3, 4, 5
거의 5개월 넘게 보합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지쳐서 매도를 했겠죠.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빵 터지면서 반도체 지수가 딱 올라가면서 신고가 가면서 그때서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의 순환 시기가 충분히 가져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 PBR 종목도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PBR 종목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이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들은 빠르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아니에요. 그래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만 안 죽이면 돼요. 저 PBR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재료가 금융주들 다 포함되죠. 또 보험사도 포함이 되고 갑자기 터졌어요. 그러니까 상승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역시나 저 PBR 이렇게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저 PBR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겹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한 근거들로 제가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들 수급을 첫 번째로 보시고, 그리고 재료가 국제적인 이슈에 맞춰서 가는지를 보시고, 또 섹터의 순환도 보시고, 그리고 외신에서 국내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외신에서 주목하는 커다란 한국 안에서의 사건인지를 또 보시고, 이 기준으로만 차트를 봐도 굉장히 종목을 보는, 섹터를 보는, 수급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보는 기준 그대로를 다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그냥 알려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짧고도 굵은 강의 이만 마치고 모두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